자, 이번 특강은 무엇 때문에 제가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뭐 평균인, 뭐 일반인, 보통인 이런 말들이 자꾸 등장해갖고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것만 딱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예, 뭐 행위자의 행위 당시의 인식 사정, 일반인의 판단, 일반인이 어쩌고, 뭐 평균인이 어쩌고, 요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자,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계속 할게요. 예. 보시면 기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기대 가능성. 이거 기대 가능성의 뜻이 뭐야?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죠?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적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은. 그죠?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자, 이거 어디서 다루는 거죠, 이거? 책임 파트에서 다루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위법성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 파트에서 다룹니다. 그 기대 가능성에 있어서 그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십시다. 자,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기대 가능성 하면 뭐라고요? 평균인의, 그죠? 평균인, 사회적 평균인 관점이다 해서 평균인 기준설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예, 기대 가능성 하면 뭐라고요? 평균인. 뭐라고요? 평균인. 그죠? 평균인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그 아래쪽에 한번 가봅시다. 아래 가시면 이제 의사의 과실. 자, 과실범 파트 공부하다 보면은 그 의사가 무슨 의료사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의사의 과실이 있냐 없냐 뭐 따져볼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실 유무를 판단하면 어쩐다? 바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일반적 보통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바로 같은 업무면 이 사람들 의사라는 얘기죠. 그죠? 예. 일반인이 아닙니다. 예.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란 얘기야, 이것도. 그죠?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쩐다? 같은 업무의 종사자라는 거 머릿속에 잡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의 착오로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법률의 착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죠? 법률의 착오에 보면은, 거기 보시면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예. 법률의 착오. 근데 이 16조에서 보면은 읽어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 벌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을 받겠죠. 자, 그때 어떻게 되냐 이거야. 행위자가 속한 집단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구체적 행위 정황, 그리고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자, 요거 중요합니다.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어느 정도의 지적인, 그죠? 인식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어쩐다? 바로 행위자가 속한 집단이라는 거야. 그죠? 예.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지금 법률의 착오에 16조죠. 저 법률의 착오. 우리 형법 16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피고인이 그죠? 그 행위자가 예를 들어 갖고 좀 사회적 문명적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저기 오지 낙도에 사는 섬에 사는 사람이야. 한평생 농사만 짓다가 제대로 잘 뭐 같은 거 몰라. 자, 그래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매스컴, 뉴스, 그 다음에 아니면 인터넷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뭐라 그러죠? 어떤 행위를 내가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 원래는 이것이 죄가 되는데 나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법정에 와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인식 능력, 개인의 어떤 인식 능력하고 그 사람이 지금 속해 있는 그 농사 짓는 섬 낙도에서 사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겠죠. 그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 경찰관이다, 변호사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법률에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뭐죠? 저는 원래는 이게 죄가, 다른 사람한테는 죄가 되더라도 저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거로 봤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면은 판사가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바로, 그죠? 인정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행위자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 어느 사회 집단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따져본다는 거야. 그죠? 예,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셔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불능범과 불능미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게.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자고. 자, 보면은, 불능범. 자, 불능미수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 뭐로 나왔냐면은, 불능범에 있어서, 그죠? 위험성을 판단하려면, 행위자의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약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이 판례는 뭐냐면요, 약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약 잘못 만들어갖고 죽은 사건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좀 따왔는데, 자, 이런 경우, 자, 여기 보시면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의 인식 사정, 그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제약하는 방법을 아는, 그죠? 과학적 일반인을 얘기합니다. 추상적 위험설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하여 위험성을 판단하려면 행위자의 행위 당시의 인식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하는 일반적 과학인의 판단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관된 입장이 아닙니다. 예전 80년대 판례는, 80년 초반의 판례는 바로 구객관설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와서 또 추상적 위험설을 취한 경우도 있고, 이거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23년도 해양경찰 승진시험 문제에 바로 요것이 나왔습니다. 일관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능범이냐 불능미수냐 따져볼 때, 한때는 추상적 위험설, 또 한 번은 구객관설을 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또 2017년도 철도경찰에도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관된 입장이 아닙니다.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가리는 데 있어서 여기 행위자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일관된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학설이 다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차이를 어떻게 두냐면은, 위험성이 있다면은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고,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불능범 같은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불능미수는 임의적 결면입니다. 그래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나 모르시는 분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죠? 감면이라는 거는 감경도 되고 감면도 된다는 거야.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바로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고 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임의적 감면입니다. 자, 되셨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지금 요건 유가증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유가증권 위조에서 말하는 위조의 정도는 어떻게 보냐면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가 바로 위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한번 일반인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읊어드리자면은, 그죠?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 이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어쩐다? 바로 평균인 관점이라는 거, 그죠? 평균인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의사의 과실을 따져볼 때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바로 같은 업무, 바로 의사 선생님을 얘기하죠.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 선생님의, 그죠? 그 사람의 기준으로 주의 정도를 따져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자,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행위자가 속한 집단, 그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어쩐다? 달리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또 뭐 어떤 거? 행위자 개인의 인식의 능력도 고려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장한다 해서 무작정 판사가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점과 판단점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법률의 착오에서 말하는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와 구체적 행위 정황, 그리고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 다음에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어쩐다 달리 평가한다는 것을 요건이 되게 더럽게 많죠, 그죠? 하나, 있지, 니, 산, 시 네 개네, 그죠? 1, 2, 3, 4 네 개나 돼요. 알아두십시오.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볼게. 아까 전에 이것도 얘기했었죠. 자, 말씀드리자면은 불능미수와 불능범은 뭘 기준?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 불능미수는 어쩐다? 임의적 감면이고, 불능범은 어쩐다? 벌하지 아니한다고.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거 어쩐다? 우리 해양경찰 시험에 2023년도 경위 시험에 나온 바가 경위 승진에 나온 바가 있던 거 바로 이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행위자의 행위 당시에 뭐 일반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일관된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대법원의 입장은. 어쩔 때는 추상적 위험설, 어떨 때는 구객관설의 입장을 취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 여기다가 적어놔. 뭐라고? 왔다리 갔다리. 뭐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일관된 입장이 아니라는 게 키포인트라 아셔야 돼. 틀린 문장이야. 그리고 철도경찰에도 이거 나왔어. 이거 철도경찰 2017년도에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한번 보자. 아래 이제 마지막 유가증권 위조 나왔는데 위조라고 유가증권 위조에서 위조라고 말하려면 어쩐다?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이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누가 봐도 이것은 조잡하게 만들어갖고 위조가 아니라고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볼 정도는 그죠? 위조라고 보지는 않고. 거의 흡사해서 진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삐까삐까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유가증권 위조죄에서 위조라 그래요. 그죠? 너무 허접해 갖고 위조한 티가 팍팍 나면은 그건 위조가 되는 게 아니야.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판시에서 판 내용이 뭐 어쩐다는 거야?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가증권 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 갖고요. 예,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중요한 거 빠져먹었다. 여러분 후원금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제가 요거 영상 좀 짬을 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1월 12일 날 주신 분, 1월 16일 날 주신 분, 1월 19일 날 주신 분, 쭉 여기 제가 적어 놨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좀 고맙다는 말씀. 오늘도 한 분 주셨고요. 그죠? 1월 12일, 16일, 19일. 그다음 19일에는 두 분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24일에 여기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었는데 이분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 뭐예요? 그러고 나서 24일 날 저한테 후원금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28일 날 성함이 여기는 좀 저기에서 특이한데 끝 이름이 화자가 들어가시는 분, 그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월 30일 날도 또 한 분이 주셨는데 끝에 이름이 숫자가 들어가시는 분, 그죠? 예. 오전에 하셨네요. 그 다음에 2월 3일 날도 이름이 끝자가 숫자가 들어가시는 분, 그죠? 오전 9시 정도에 주셨네요. 그 다음에 2월 4일 날은 성함이 끝자가 준자가 들어가시는 분, 그죠? 그 다음에 2월 6일은 끝에 이름이
호자가 들어가시는 분, 그 다음에 오늘 2월 7일에는 끝자 이름이 훈자가 들어가시는 분, 뭐 이렇게 저한테 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후원금이 모이고 하면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줄 책을 하나 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더 모이면 그거 사갖고 수업도 멋있게도 해드릴게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해갖고 저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채널 키우는데 어떤 최대한 좀 노력하는데 쓰는데 비용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저기는 A4 용지는 샀어요. 그죠? A4 용지는 조금 갖다 놨는데, 그래서 여기 뭐 200장 200장 다이소 가서 사왔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이선주 경찰 공부 TV를 어쨌든 이 경찰 공부하시는 분, 변호사 공부하시는 분, 뭐 그다음에 뭐 경찰 간부 후보생, 법원직, 그다음에 검찰직, 뭐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바쁘셔서 학원 못 댕기시는 분들, 또 뭐 이런 분들이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때 일 끝나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시기 힘들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녹화해 놨으니까 틈틈이 공부하시고 하면 좋겠죠. 저는 어쨌든 이 채널이 여러분 뭐 이선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채널이다 생각하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물어보실 거 있으면 댓글도 달아놓고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래야 제가 또 영상도 만약에 뭐 물어봤다, 제가 능력에 닿지 못해서 만약에 뭘 물어보셨어.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영상 못 만들지 나도. 근데 이제 내가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가능한 거다 이러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갖고 영상도 관련된 거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래요. 어쨌든 뭐 내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많이 사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면 그렇지만은 뭐 후원금도 좀 부지런히 좀 이렇게 저거 하신 분들, 여유 있고 하신 분들, 또 계급도 높으시고 직장 경찰 계급 뭐 경위 이상 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십시오. 이게 어쨌든 후배들 경찰 공부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나서서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이렇게 나서서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죠. 어쨌든 뭐 좀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좀 우리 채널 발전을 위해서 좀 써보려고 그래요, 제가. 고맙습니다. 어쨌든 후원금 고맙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감사하고, 어쨌든 뭐 최대한 제가 한번 여기 객관식 문제풀이 하는 채널로서는 대한민국 1등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영상이 대충 한 800개 정도는 있거든요, 지금. 그죠? 이 영상 보기도 벅찰 거예요. 800개는 됩니다. 그죠? 예. 하여튼 영상 부지런히 보시고요. 그리고 새로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할 거예요. 제 목표는 영상 한 10,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죠? 10,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최근에 뭐 거의 뭐 틈틈이 쉬는 시간 없이 쪼개갖고 계속 영상 제작하고, 또 뭐 강의할 거 강의 준비해 놓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여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저도 전자칠판 같은 거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자칠판을 하려고 했더니 비용도 더럽게 비싸고, 그리고 또 잘 안 보여. 글씨가 깨알같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렇게 글씨 크기 좀 약간 키워갖고 이렇게 캠으로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죠? 여러분들 필기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그 강의 이제 학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판서를 막 좀 글씨를 못 알아먹게 적어서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이프를 쳐서 줘야 되겠다, 강의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타이프를 쳐갖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기 못하신 분 있으면 제가 필기 시간도 이렇게 강의하다가 틈틈이 좀 드리고 하니까 좀 필기도 좀 하시고, 그거 하신 분은 캡처 아니면 거기 우리 유튜브 보면은 그 공유하는 거 있거든요. 공유라고 누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카카오톡으로 자기한테 보내는 거로 공유를 눌러놔. 그러면 틈틈이 시간 날 때, 그죠? 일하실 때도 볼 수 있잖아. 특히 승진 공부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공부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눈치 안 보잖아. 그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저 사람 뭐 폰 보는 갑다 했지 누가 공부하는 거로 알겠어? 그죠? 예. 이어폰 딱 끼고 있으면 모르지. 그래서 어쨌든 활용을 하시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용 시험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어폰 꽂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벌써 시간이 다 돼갔습니다. 벌써 20분이 다 돼가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잔소리가 많았고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후원금 내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